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는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끝났지만 아직까지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공부를 계속해야 될 텐데요.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모든 전형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형에서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판 성적 향상을 위한 팁, 결정적 코치가 제안하는 팁, 가장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EBS 연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의 이제 마지막 정리라면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지난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계율, 또 그다음에 연계 교재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나와 있고요. 이제 연계 방향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가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또 연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문제 유형이라든가 출제 의도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수능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과목에 따라서는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좀 연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지문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자체보다는 지문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그 성적을 올리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지문이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라든가 원리에 이제 치중한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EBS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있으면 실제 수능에서도 조금 더 확률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영역별로 그 어떤 문제의 흐름, 경향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야지만 좋은 전략 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EBS 교재만 보고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 저 책 많이 보게 돼요. 또 다른 책을 보게 된다면 어떤 책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아마 이제 뭐 가장 쉬운 거는 뭐 다른 책을 접하는 건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책으로 공부하기보다는 그동안에 공부했던 책들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EBS 교재가 아마 이제 가장 많이 본 교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제 많은 학교에서 그걸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익숙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 순간에서 3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생각을 조금 잘못 가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생각을 좀 바꾸면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부분이죠.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더 이상 성적을 올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취약 단원을 공략한다면 조금 더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헷갈렸던 문제 또 뭐 오답이었던 문제들의 기본 개념부터 좀 착실하게 정리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고득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상현 선생님과 함께 막판 성적 향상을 위한 팁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아무래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제 수시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정시보다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강점이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최저 학력 그 기준 충족을 위한 전략적인 어떤 노력, 이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뭐 수시만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도 또 생각을 한다면 정시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들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30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때는 이제 시험에 조금 적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좀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과목에 대한 영역에 대한 이제 마무리들을 해 나간다면 그것과 병행해서 또 이제 어떤 실전 그 감각을 익히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 선생님들이 학창 시절에는 배치고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일주일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렀거든요. 그게 이제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는 또 시험장과 또 시간과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험 어떤 그 시간 체크도 좀 적절하게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연습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팁을 알아봤는데 선생님께서 꼭 이 얘기는 해야겠다 하는 조언 사항 있을까요? 예. 30일 남았습니다. 3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30여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누구나 다 불안할 수 있는데요. 그 불안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과 비교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주변에서 조금씩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누구 친구는 합격했다더라. 누구는 성적이 얼만큼 올라갔더라. 근데 저는 아직 합격도 못했고 점수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하고 동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유럽 영화 중에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해하는 성향을 가진 학생이라면 주변 어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본인만 좀 봤으면 좋겠고요. 현재의 상황만 직시해서 본인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수능 마무리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3교시 상담이 이어집니다.